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을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분노 조절 장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짧은 영상들이 올라오죠. 이거 분노 조절 장애냐 혹은 분노 조절 잘해냐, 굉장히 핫한 주제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하게 화내고 분노를 못 참고 그런 경우들 올라오잖아요, 영상으로. 그 정도로 올라올 정도면 다 분노 조절 장애가 맞습니다. 분노 조절 잘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건강의학 질환들 진단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간헐성 폭발성 장애 진단 기준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빈도수예요. 빈도수. 지난 3달 동안에 주 2회 이상 과한 분노 반응들이 일어났느냐, 그게 언어적인 거든 어떤 행동적인 거든, 혹은 지난 1년간 3회 이상 실제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이나 혹은 기물을 파괴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어떤 빈도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 진단 기준이에요. 자주 화를 낸다는 게 조금 더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있겠죠. 그런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나 스트레스 요인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요인들에 비해서 이 발산하는 화의 수준이 너무 과하다, 서로 맞지 않다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고 가요. 앞차가 이렇게 껴들 수 있죠. 껴든 다음에 미안한지 깜빡이를 2번 앞에서 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도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과한 화죠.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서. 이런 경우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 또로또로 다니는 얘기가 뭐냐, 그 바로 통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운전자가 이제 내려서 이제 화를 내려고 했는데 막상 그 상대방 운전자를 보니까 마동석이었다. 그래서 화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잘해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간헐성 폭발성 장애 그 진단 기준을 보면은 그것이 통제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저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서 과하게 발산되는 화의 양상이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을 벗어난다 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면은 이 그 사람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겁니다. 통제가 마동석을 보고 되든 어떤 꽃을 보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든 시간이 지나서 되찾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의 여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잘해야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수그러들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치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이상하고 못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거나 그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많이 박탈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코스가 예상이 되는 거고,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악영향이에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내는 화의 양상들이 과하다, 스트레스 요인에 비해서, 그러면 일단 분노 조절 장애가 맞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통제를 다시 찾게 되는지를 보는 것,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변에 지나치게 과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낙인을 찍지 마시고 치료를 좀 권유해 보시는 것이 나와 그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